선택 2020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는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 김봉현 편집국장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민의 선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를 냉철히 되짚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도 여전히 준엄한 상황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당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만큼 당선의 기쁨에만 취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당선인들도 선거 과정에서 현재 제주가 처한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를 우려했던 만큼 제주의 미래를 진단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가 21대 4.15 총선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을 모시고 제주의 미래 청사진과 정치 철학을 확인하는 선택 2020 당선인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위성권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잠을 좀 설치셨습니까? 아니면 좀 주무셨습니까? 개표가 상당히 늦어져서요. 네네. 좀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 뭐 그렇더라도 도민 그리고 서귀포 유권자 분들께 짤막한 당선 소감을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그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긴 했습니다만은 시민들과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4년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은 제가 채워나가고 그 채워서 우리 서귀포시를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뛰겠습니다. 더 큰 서귀포 그리고 더 나아지는 서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유의미한 선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계시겠죠. 자, 유권자의 표심을 좀 간단하게 좀 5글자로 줄여서 표현해 본다면 뭐 결국 도민의 표심은 땡땡땡땡땡을 심판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 5글자를 뭘로 추격하시겠습니까? 5글자보다는 좀 길게 해도 되죠. 그렇게 5글자에 가까운데 사실은 제한은 없습니다. 막말, 대안 없는 반대를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막말, 대안 없는 반대를 심판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20대 국회의 내내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거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183석까지 얘기되어질 정도로 압도적인 뭐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박근혜가 탄핵되어진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러한 세력들을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막는 막말과 대안 없는 반대만을 가지고 맞는 21대에 대한 20대 국회의 그 모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20대 국회가 정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 말씀은 이제 그만큼 또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 또 책임 있는 여당의 목소리, 그 어느보다 거기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힘을 실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래도 어떻든 간에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끌어가는 그리고 거기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들의 표심은 그렇고 도민들의 표심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제주 선거구 3석을 모두 또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하면 새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5연속 석권이고요. 서귀포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진부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서부터 생각한다면 벌써 6연속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민심의 판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민주당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4.3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저희 당이 대하고 있다고 판단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당이 우리 도민들에게 구체적 삶에 천착해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을 실현하는 이제 미래 비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 이제 집권 여당에 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여전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런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 선거 과정 동안 네.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 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 있었던 기억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힘든 기억은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떤 가게를 방문했는데 그 가게 아주머니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만났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네. 며칠째 손님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보통 이제 펜션 옆에 식당이었는데 그런 식당은 우리 이제 도민들이 잘 찾지 않고 관광객이 찾는 식당이었는데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은 이렇게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신발을 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원 네. 이거 신고 정말 최선을 다해 뛰어라. 이렇게 해서 신발을 받은 기억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았고요. 이제 시장터에 갔는데 할머니들께서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성권이 믿으니까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권이. 예, 우리 성권이. 오늘 혹시 신고 나오신 운동화가 그 선물 받으신 운동화? 예, 오늘 이제 그 컨셉을 좀 맞추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와서 오늘은 못 신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평소 보면 운동화를 즐겨 신으시잖아요. 구두보다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운동화가 편하고요, 더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의 취향에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좀 양복을 입을 때도 좀 가끔 신는데 이게 좀 언밸런스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두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구두는 좀 저랑은 좀 안 어울리는 네. 타입인 것 같아요. 뭐 아주 뭐 솔직하게 표현하시긴 네.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네. 구두보다는 훨씬 운동화가 스니커즈가 권위가 없겠지요. 네.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 차림에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뭐 무리일까요? 회의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장을 하지만 평소에는 좀 정장을 벗고 요새는 이제 뭐 청바지 차림에 그다음에 그냥 셔츠 차림에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에는 정장을 입고 참석해야 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것이 얘기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사장에 정장을 입고 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일상이 좀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운동화를 신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 더 민심 속으로 예. 더 국민 속으로 시민 속으로 좀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초선과는 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선 20대에서는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혹시 어떤 상임위를 활동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는 농해수위 활동을 했고 1차 산업 관련해서 이게 하반기에는 이제 산자위에서 네.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뭐 경제라든가 거시경제 전반을 보는 실물 경제를 보는 그런 곳에 가서 그렇네요. 봤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경제라든가 5G 저는 이제 우리 제주를 5G 시범 도시로 좀 만들어서 5G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싶은 누구나가 와서 우리 제주에 와서 이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곳에 가서 배웠던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 21대에서는 물론 이제 농해수위나 1차 산업 때문에 문화관광위원회나 4.3 특별법 때문에 행안이나 뭐 이런 위원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뭐 오영훈 당선자 그리고 송재호 당선자와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서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농해 수위를 우선 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농산물 해상 운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주요 공약이셨죠. 해결하려면 이제 그 위원회에 가야 이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 뭐 산업 전반에 보더라도 서귀포 지역구가 아무래도 1차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또 그런 그렇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내가 가장 먼저 예. 제1호로 좀 처리해야 할 법안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4.3 특별법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4.3 특별법의 완전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명예회복이 필요한데 그 명예회복은 배보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보상과 이 포함되어진 4.3 특별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아직도 이제 임기가 이렇게 4월과 5월이 남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좀 야당 설득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딪혀보고 풀어가는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지금 당장은 우리 이제 대정이 지금 마늘 수확철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늘 포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매우 이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랑 이제 협의를 해서 빨리 이제 조기 수매를 할 수 있게끔 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네. 가장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네. 이제 뭐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4.3 특별법 개정을 제1호 법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 뒤에 자, 그러면 지역구의 서귀포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공약이 뭔지를 좀 여쭈려고 했는데 대정 지역에 이제 그거는 공약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현안 문제 처리고요. 네. 우리 서귀포에서 이렇게 가장 제가 이제 1호 공약으로 내었던 게 그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말 많은 헬스케어 타운에 유치를 해서 그곳을 이제는 이제 그냥 개발해서 분양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 클러스터 단지로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그곳에 유치하고 그 인력을 바탕으로 한 제약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제약 기업들에게 국가 R&D 사업을 유치하게 되어진다면 충분히 저는 우리 서귀포가 제약과 바이오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산업이 이런 전염병이 났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의 일부 대체가 되어지는 관련 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 이제 약학대학을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주대 약대 입장에서도 지금 제주대학교의 캠퍼스를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산업 기반이 되어지는 곳에 오는 게 훨씬 더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충북대학교 오송 사례가 있거든요. 충북대학교가 이제 약학대학을 만들었는데 오송 단지에 입점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캠퍼스가 오송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그걸 이전해 와서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제주도의 미래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이 산남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규모와 내용을 갖춘 대학이 서귀포에 오는 것을 바라고 있겠죠. 특히 뭐 탐내대학이 있다가 지금 사라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 또 그런 바람이 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약학대학은 정원이 40명이고 6년제니까 240명 정도 되어지지만 좋은 인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붙여서 저는 이제 동남아에 있는 유능한 관련 인재들을 기업에 이제 채용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한다라면 충분히 동남아의 좋은 인재들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이제
그 인재와 그런 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약과 뭐 제약 생약, 뭐 바이오메칼, 바이오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국제자유 도시 종합계획에 기본적으로 4+1 정책이 네.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거기에 이제 BT가 있는데 네. 사실상 BT가 진행이 안 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 가능성 예. 뭐 이런 것들과 좀 잘 엮어내면 예.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기대됩니다. 제주의 소리에서 네. 관심을 갖고 이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저희도 뭐 그 지역의 아젠다 여러 가지를 정책 선거로 연결 가능하도록 저희 제시를 해봤습니다. 뭐 제2공항 갈등 해법, 또 도민자치권 문제, 4.3의 완전한 해결, 앞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또 제주 경제가 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생력 확보 방안 등등 뭐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아젠다들을 많이 꺼내 놓았습니다만, 어떤 현안의 경우엔 후보들마다 선거 진행 과정에서 좀 입장의 변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유성권 의원의 경우엔 다른 현안에 비해서 지역구에 속한 제2공항 갈등 해법 현안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는 목소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 밝히긴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2공항에 대한 소신이나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요. 예,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의견 수렴이 덜 되어 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보고 풀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남아 있고요. 그 평가를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특위에서 이제 관련 논의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 의견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렇게 수렴되어지는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주가 이제 섬이다 보니 섬이 네. 갖는 여러 가지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제2공항도 그런 하늘길의 문제였고, 신항만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제주의 이 바닷길 문제, 신항만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신항만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저희 정책팀에서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약간 저랑은 맞지 않았습니까? 예,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뭐 솔직하게 좀 예. 기회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 정책팀에서는 찬성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유보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예. 어떤 것 때문이시죠? 도의원 시절에 이제 신항만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신항만을 만들었을 때 도시계획 전체를 새로 설계돼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항만이 만들어지면 그 신항만에 들어오는 물동량이라든가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것들이 우리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항만은 항만대로 발표돼 있고 도시계획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되는데, 저는 이걸 같이 놓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굳이 꼭 왜 신항만을 거기다 해야 되는지, 뭐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다른 곳이라면 특별히 염두에 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신항만만 놓고 토론을 벌여도 뭐 시간이 그렇죠. 매우 부족할 예,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장시간 우리 의원님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나눌 시간이 되지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건 좀 다음번에 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 제주가 여전히 사람과 자본 그리고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청사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도시의 지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국제자유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이제 목적에 있죠. 제주도 개발을 통해서 국가 이익에 복무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는 사실은 제주도민과는 떨어져 있는 중앙집권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목적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예. 이제 국제대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위한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전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포기? 비전 포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폐기하자라고도 주장을 했었고 뭐 도의원 시절에도 주장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제도시로 가는 것은 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섬이라는 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것은 강화해야 되지만 우리의 것을 무조건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공간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전제가 있습니다. 는 도시라는 게 국제자유 도시거든요. 이건 저는 폐기된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바뀐다라면 지금 이제 개발 위주의 정책도 지향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럼 이제 개발은 누가 하고 있느냐? 결국 JDC와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제주도와 JDC가 전혀 다른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JDC가 해야 될 역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이제 동동에 들어있는 헬스케어 타운 단지에 약학대학을 유치하고 그 유치를 통해서 생약 바이오 메카로 키우자 이렇게 했던 것은 새로운 산업 구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일에 사실은 JDC가 역할을 해야 된다. 면세점의 이익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 이익이 도민의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가능하게끔 하는데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개발해주고 그런 역들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JDC의 역할 변화는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로 봐집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인허가하고 있는 숙박업 위주의 이런 인허가는 저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만 4천 실이 넘는 그 숙박업을 갖고 있어서 실제 이 사태를 봤더니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숙박업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그냥 사람 문화, 자연을 뭐 보호하고 이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거를 깨고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저는 숙박업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리조트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좀 재고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역량이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제주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한 5, 6년간 제주도 유사일에 이렇게 많은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와 또 자본의 유입과 이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겪어보니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이게 자본이 중단되고 난개발 지역이 이어지고 또 도민들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국제자유시라고 하는 그 청사진이 장밋빛이었구나라고 하는 도민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제주의 미래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세 분 국회의원께서 제주도정과 함께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좀 다듬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생각처럼 낙승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힘든 싸움을 하신 겁니까? 뭐 이제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지난 선거 과정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서귀포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왔느냐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무수한 일을 했는데 사실은 몰라주는 것에 대해 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대한 만큼 해오지 못했구나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제주에 뭐 큰 뭐 리조트를 건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활 안에서의 개선, 생활의 어떤 편리라든가 생활이 이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 뭐 그 일들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일들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선거 이후에 뭐 당장은 지역구 그리고 더 크게는 제주도민의 화합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텐데요. 그럴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했던 상대 후보의 정책 중 좀 이것만큼 내가 좀 차용해 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어느 후보의 어떤 정책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제 강경필 후보와 이제 이렇게 주로 경쟁을 했고 강경필 네. 후보의 이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출산 휴가 시에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해서 참 좋은 공약이었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공약은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상대편 지지자들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4년 임기 내에 제주도민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좀 각오를 좀 한 말씀 끝으로 밝혀주신다면요. 예,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게으르지 않고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어지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바르게 또 깨끗하게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신 거에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부터 제주미래 청사진과 또 총선 공약 실천 방안 또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제주사회 통합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주서리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취재진 워크숍과 선거보도 준칙 공표 그리고 지역 언론 공동기획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공정 보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제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당선증을 손에 쥔 위성곤 국회의원이 다시 도민의 명을 받드는 것은 오늘이 시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가 유의미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성곤 국회의원에 대한 격려와 채찍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특별대담을 여기서 마칩니다. 거듭 축하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